먼저 여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게 뒤에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는 보조석인데, 이거 설치한 거는 전부 다 운전석에 설치해도 되는데, 전 나중에 광군제나 이렇게 알리 크게 세일할 때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주행 충전기도 이제 다이로 싸게 만들어 보려고 일단 보조석에 설치했고요. 이제 끌고 와야 되는 선이 요 8AWG로, 요 빨간 선은 엔진룸에서 그 배터리에 터미널을 직결해서 끌고 온 선이고, 여기 8AWG 마이너스 선은 어차피 뒤에 영상이 다 나올 테지만 차체 접지해서 이제 끌고 온 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은 8AWG로 끌고 와서 운전석에서 여기 터미널로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보조석까지 끌고 간 거고요. 그리고 퓨즈박스에서 ACC 선 찾아서 이렇게 운전석까지 끌고 와서 여기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10AWG로 이렇게 보조석까지 또 연결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장했고요. 요 선은 그냥 굵은 선은 크게 필요 없어서 뭐 12AWG, 뭐 14AWG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8A짜리 사용했고, 그래서 보조석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터미널로 연결해서 주행 충전기에 연결을 했는데, 여기 충전기 인풋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영어로 NC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ACC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CC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출력 작동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후에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 또 선을 따로 빼서 충전기를 자작을 하나 해서 배터리를 여기다가 하나 더 보조석에 똑같은 걸 하나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전석에는 만든 모듈이랑 배터리를 이렇게 운전석 아래 놓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저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해서 출력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쭉 따라가서 여기 대절주 단자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온도 스위치라고, 그러니까 설정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만 충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게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철에는 마이너스로 영하 온도로 떨어져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손상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요 온도 스위치, 그래서 설정 온도를 해서 영상 온도일 때 이렇게 주행 충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모듈이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 퓨즈박스 ACC에서 끌고 온 저는 운전석 보조석까지 끌고 와서 여기 12V 그라운드, 12V에 ACC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여기 어제 요거는 차체 접지에서 끌고 온 선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전원 공급을 하고요. 요 부분은 K1, K0, K1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는 전선 짧은 걸로 점퍼 시켜서, 그래서 영상 온도가 됐을 때 K1과 K0가 이제 들러붙는, 릴레이처럼 들러붙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상 온도가 되었을 때 K0로 ACC 신호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조석 쪽에는 요래 돼 있고, 그리고 운전석 쪽에 요것도 이제 모델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끌고 와야 될 선이 상시 빗불, 그래서 빗불은 여기서 끌고 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접지, 요것도 여기서 끌고 오면 되고, ACC는 퓨즈박스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고, 나머지 필요한 선들은 뒤에 가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MF12 단자에 있는 요 선들을 다 끌고 와서 여기 연결할 건데, 도어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문이 열리고, 문 닫히고, 도어 연락, 반대로 이건 도어가 열리고요. 도어 연락 상태 감지, 뭐 이러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는데,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모컨이나 도어 언락을 누르면 여기서 마이너스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선도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트렁크 언락은 요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이 단자에 마이너스 신호를 넣게 되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고, 요거는 트렁크 열린 감지. 트렁크가 열렸을 때 MLP12의 11번 단자에서 마이너스 신호가 나와서 이제 트렁크 열림도 감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선을 다 끌어올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고, 이제 요거, 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선, 엔진룸에서 이렇게 굵은 선을 따오는 거, 요거는 뒷부분 가서, 그래, 한 개 더. 여기 퓨즈박스도 ACC랑 빗불, 퓨즈박스,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뒤에 가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사진 보시면 이제 네모나게 뚫으려고 이제 알리에서 구매한 스텝 드릴 구멍 뚫고 일자 드릴 모양으로 생긴 걸로 이제 모서리 부분을 네모나게 잘라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사진은 그 하이박스 사면 밑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해주려고 드릴로 살짝 파주시면 맨 밑에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전선이 연결되면 여기 이제 XT60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이 밑으로 인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아웃으로 빠져나가서 여기 기기에다 공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배선을 짤 거고요. 배터리는 XT60 단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알리에서 주문할 때 보통 여기 XT60 단자랑 DC 단자로 오는데, 주문 요구사항에다가 XT60 단자 두 개로 보내달라 하면 이런 식으로 선 짜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연결해서 이쪽으로는 충전을 받고 이쪽으로는 배터리 출력으로 나가서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 일단 대충 작업은 끝냈는데 여기 운전석 보수석 밑에 들어갈 파워탭 요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뚫어놨는데, 이제 요거는 저용량 시거제, 고용량 시거제. 요거는 운전석 통풍 시트 나중에 달 때 쓰려고 요렇게 설치했고요. 요 DC 단자는 이제 블랙박스 상시로 쓰기 위해서 블랙박스의 빗불, 그러니까 상시 그 접지선을 끌고 와서 여기다 DC로 연결할 예정이고, XT60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전압 전류로 측정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이 배터리를 주문할 때 보통 XT60 단자랑 DC 단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래 오는데, 그냥 전 주문할 때 판매자한테 XT60으로 두 개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제 여기로 배터리 쪽으로 이제 직결된 충전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배터리의 출력,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의 출력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가서 여기 나머지 기기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저용량 시거잭을 제외한 DC 단자, 여기 USB 고용량 시거잭 XT60까지 여기에 다 물려서 여기 전압과 전류 사용량을 보려고 이렇게 설치했고요. 타공 사이즈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용량 시거잭 같은 경우는 26에서 28mm, XT60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네모나게 뚫어야 돼서 이게 좀 불편하던데, 여기 전압 전류계도 마찬가지고, 알리에서 요런 거 팔더라고요. 스텝 드릴인데 스텝 드릴로 구멍 뚫고 여기 드릴 같이 생긴 여기 일자를 이용해서 드릴로 이렇게 직각으로 어느 정도는 파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쓰시면 되고, 그래서 XT60 숫단자 두 개 했고, 요거는 USB, 요거는 30mm로 사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28mm, DC 단자는 10mm로 뚫으면 조금 구멍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텝 드릴 이용해서 조금 옆을 좀 넓혀서 한 10.5mm인 것 같아요. 그래 뚫으시면 되고, 요것도 그래 뚫으시면 되고, 전압 전류계도 스텝 드릴로 뚫고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2mm로 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전류 단자는 8mm로, 이 나사가 M8 사이즈거든요. 8mm로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C거직 단자는 시동이 걸렸을 때만 작동하게 할 거니까 차량에서 끌고 온 ACC와 접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출력이죠. 여기 배터리 출력, 나오는 출력 부분에 여기 선에 연결할 건데, 보시면 플러스를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납땜해서 묶어 놨습니다. 여기 파란 선에는 그렇게 용량이 그래 크지 않은 여기 제품들을 한 번에 묶어 줄 거고, 여기는 이제 XT60이나 고용량 C거잭, 여기 DC 단자 요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여기다 납땜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선 케이블은, 요 케이블은 굵기는 XT60 같은 경우에 전부 여기는 14AWG 썼고요. 요 밑에 거도 배터리를 직접 받는 밑에 XT60도 14AWG를 했고, 나머지는 거진 16AWG를 했습니다. 뭐 용량 장은 18AWG로 해야 되는데 케이블이 일단 16밖에 없어서 16으로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이 출력 나오는 부분에 일단 먼저 고용량 연결할 때는 여기 XT60의 플러스, 고용량 C거잭의 플러스를, 그리고 DC 단자까지, 아마 납땜기나 글루건을 쓸 예정이라서 다이할 때 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DC 단자까지 이렇게 세 개와 요 한 개를 이렇게 납땜해서 묶어줄 예정이고, 이 파란색의 플러스는 용량이 작은 요 블랙박스 DC 단자 상시로 쓸 거니까 요거, 그리고 스위치 부분에 플러스 요거 하나 같이 묶을 거고, 요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개 더 있는데 요것도 같이 묶어줄 건데, 이제 여기 보면 타공을 막 해놨죠. 혹시 열이 날까봐 여기 선풍기, 여기 팬인데 12V 팬을 구매하셔서 C거잭이랑 똑같이 빨간색 선은 ACC, 검은색 선은 차량에서 끌고 온 접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아직 안 뚫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아래로 여기 마크가 있는 쪽으로 바람이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전압 전류계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플러스 설명드렸고요.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압 전류계 보시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위에 커넥터는 굵은 플러스, 빨간색 검정색 선이 있고, 밑에 작은 커넥터가 또 있는데, 요 선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얇은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굵은 선부터 연결하는 거는, 이 배터리 아까 출력선 있죠. 여기서 굵었던 14AWG 요 세 가닥 선 중에 마이너스를 입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큰 나사에 연결을 하고, 여기 전압 전류계의 빨간 선을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작은 거에다가는 여기 두 가닥 아까 그거 전압 전류계 검은색 선을 위에다 연결하시고, 요 밑에다가 나머지 이 단자들, 그러니까 DC 단자, USB 단자, 고용량 C거잭 단자, XT60 단자, DC 단자까지 다 여기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도 다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 배터리의 가장 밑에가 금색, 위에 두 개가 은색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은색 두 개가 접점이 들러붙는 방식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금색 부분에는 마이너스라서 접지고, 여기 요 세 선이거든요. 보면 요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마이너스 다 모이는데 요 마이너스 접지시키면 되고, 중간선은 이제 여기 노란색, 빨간색 있죠. 요 얇은 선, 여기 전압 전류계에서 나온 요 선을 중간 부분에 납땜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선, 빨간 선 옆에 있는 얇은 검은색 선은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스위치를 켜게 되면 플러스가 여기 전압 전류계로 흐르면서 이게 작동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가장 위에 거는 요 빨간 선, 그러니까 은색 가장 위에 거는
여기 배터리 아까 출력에 나왔던 파란색 부분에 같이 커넥터 이용해서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그 캡톤 테이프 처리하기 전에 일단 다 배선은 연결했고요. 아까 그 설명을 좀 반대로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전류 전압 측정하는 여기 나오는 선 있죠? 여기 검정색, 빨간색, 굵은 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반대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선 마이너스 선 여기다 연결하고요. 전류 전압계 검정 똑같이 여기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을 반대쪽,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부하를 받는 장치들의 모든 마이너스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반대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볼트 길이는 짧아가지고 나사를 바꿔 껴놨는데, 여기 보니까 M5더라고요. M5 끼우시면 될 거예요. 나사가 혹시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안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펜은 이렇게 여기 보호 커버까지 해서 밑에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이 커버를 안 해놓으면 요 펜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도 만들어줄 겸 보호도 할 겸 이렇게 달아줬고, 홀수로 뚫고 여기는 4mm, 3mm야 드릴 3mm나 4mm로 뚫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전압 측정 모듈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전압을 5분의 1로 다운시켜서 측정시켜주는 건데, 이게 이 ADS1115 이 보드가 이 웨모스 D1 미니 이 보드와 연결이 돼서 전압을 측정하게 해줍니다. 근데 5분의 1을 다운시켜야 되는 이유가 12V를 측정할 수 없는 모듈이라서 아마 맥시멈 6V까지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5분의 1로 다운시키는 이 모드를 달았고요. 그래서 선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ACC, 그래서 이 모듈로는 자동차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B 플러스를 연결해서 자동차 배터리 전압을 체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세로로 다 하나로 연결되고, 여기 마이너스로 적힌 데는 또 이렇게 하나로 한 줄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플러스라 적혀 있는 여기에다가 차량의 상시 배터리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전압 측정 모듈에 12V 그 상시 플러스를 점퍼시켜 주면 됩니다. 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차체에서 이제 차체 접지 부분을 따와서 동그라미 친 4개의 전압 측정 모듈 마이너스의 그 4군데를 다 같이 저기 아래 그 점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두 선은, 요 빨간 선은 배터리의 B 플러스, 차량 배터리의 플러스 상시선이고, 이 마이너스는 차량의 접지입니다. 그 도어 열림 그리고 트렁크 열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신호를 바로 저 모듈에 넣어주면 이게 통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계속 흐르게 돼서 도어가 열린 상태,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4핀 릴레이를 활용해서 저 부분은 따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수정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찍은 영상이라서 작업을 다 해놓고 오류가 몇 군데 있어서 그거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 세팅되고, 이제 이 모듈에서 이쪽 ADS 1115 이 모듈로 연결되는 선은 전압 측정 모듈을 빼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모듈에 이 부분에 여기 이런 타임 딜레이 모듈에 있는 이런 나사 부분이 이곳에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좀 좁게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 부분은 여기 납땜 먹이고 열을 가해서 빼고 직접 이렇게 납땜 연결한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아까 설명드린 들어오면 이 출력되는 부분은
두 개만 쓰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플러스 부분은 쓰진 않고요.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S 시그널 부분을 쓰면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껴보면 여기 빨간 선이 지금 시그널이고, 여기 흰색이 여기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다 몰아서 아까랑 똑같이 이쪽으로 점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이 세로로 다 한 줄, 마이너스가 다 한 줄 돼서, 여기 플러스에는 여기 있는 3.3V를 요 플러스로 해서 이 세로 부분 다 3.3V 흐르게 하고, 그라운드 이쪽으로 연결해서 모든 부분이, 이 세로 부분이 마이너스, 이 웨모스 디어민에 마이너스가 흐르게 해서 이 전압 모드 네 군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흰색 선은 전부 다 이쪽으로 한 줄로 몰아서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그널 빨간색 선들은 여기 ADS, A0, A1, A2, A3에다가 각각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모드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ADS, 여기 멀티플렉서 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VDD, 그러니까 전원 부분 플러스는 여기 3.3V가 흐른다 했죠. 그래서 여기 3.3V 이쪽으로 점퍼 시키면 되고, 그라운드는 여기 오른쪽 여기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3.3V로 작동되니까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SCL은 여기 웨모스 디어미니 핀 번호에 D1번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SDA는 D2번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할 때 썼던 선들이 이런 일반 점퍼 선도 썼는데,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선을 많이 연결할 때는 이 브래드보드에는 단선 22AWG 규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선이니까 여기 한 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딱딱한 선, 이 선을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S 모드까지 다 연결했고, 이제 여기 디어미니 웨모스에서 이제 4채널 릴레이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4채널 릴레이 보면 여기에 꽂는 선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그라운드, 맨 아래는 여기 전원 플러스인데, 이거는 5V로 작동되는 그 릴레이라서 여기 웨모스 디어미니는 5V를 여기 꽂고 여기에다가 서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라운드 부분은 여기 아까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죠.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4채널 요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녹색, 파란색, 뭐 노란색, 주황색 요 4개에서는 웨모스 디어미니에 여기 보면 D0번, 그리고 D5번, D6번, D7번 여기 4군데 연결했고요. 그래서 그 웨모스 디어미니와 4채널 제어할 수 있게 선을 이런 식으로 분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력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이 시콤 공통이고, 요 아랫부분이 이 3개의 구멍 중에 아랫부분이 노멀 오픈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리모컨을 제어할 건데, 일단 순정 리모컨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반떼 HD 순정 리모컨 분해한 건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뒷부분이죠. 보면은, 그래서 전원을 여기다가 3.3V, 여기 동그란 건전지, 그 건전지가 3.3V 짜리라서 3.3V를 여기다가 점퍼 시키면 되고요.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이곳에 점퍼 시키면 되고,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 다리 두 부분 있죠. 요거를 통전 한번 시켜볼게요. 확인해 보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다리가 총 4개 있습니다. 위에 2개, 아래 2개 이래 있는데, 찍어보면 위에 2개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아래 2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위와 아래가 통전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신호가 발생되는 원리인데, 이 다리 연결하면 되게 좋은데 납땜을 해보니까 너무 공간이 작아서 납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 부분을 이렇게 롱노즈로 살짝 제껴주면 이렇게 스위치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여기 상황을 보면 정중앙에 동그란 부분이 있고 양옆에 또 조그만 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 부분은 2개가 연결이 되고, 이 정중앙에 있는
요 부분은 요 옆이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다리는 여기 정중앙에 보이는 이 양쪽 옆에 있는 이 쇠 부분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두 다리 부분은 이 정중앙 납땜한 곳과 이렇게 통전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부분 있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똑같고요, 두 개 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갖다 대고 위에 다리를 대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론은 이 위에 다리와 아래 다리를 점프를 시키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이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선을 따서 총 3개 락, 언락, 트렁크 부분, 그래서 검은색 선, 마이너스 선을 정중앙 컴에다가 다 연결하고 여기 노멀 오픈 부분 자리에는 각 스위치의 정중앙 부분 여기를 납땜을 해서 연결해주면 이제 릴레이를 오픈시켰을 때 결국은 위에 다리와 아래 다리가 만나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납땜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 다리에는 도저히 저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혹시 이쪽 다리에 납땜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위아래 하나씩 납땜하셔서 여기다가 컴과 노멀 오픈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쇠 부분이나 이런 데 납땜하실 때는 요건 킬 스위치인데 하여튼 할 때는 드레멜로 살짝 자그맣게 갈아준 다음에 납땜하시면 납이 훨씬 잘 묻으니까 작업하실 때 한번 긁어주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 양쪽 옆에 정중앙에 있는 이 납땜한 부분 말고 이 옆에 양쪽 두 군데 같이 흔히 말 쇼트 붙을 수가 있으니까 긁어주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다. 락, 언락, 트렁크가 정중앙 부분은 여기 노멀 오픈,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모컨 아반떼 HD의 순정 리모컨을 제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채널의 4번 채널은 이거는 이제 요거를 분해한 건데 이전에 영상에 있던 키 스위치입니다. 키 스위치를 한 개 더 구매해서 2개까지 여러 개가 등록이 되거든요. 기존 거 말고 한 개 더 추가해서 이 버튼을 이제 토글 버튼으로 등록을 해서 그건 이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눌렀을 때 이제 배터리가 붙고 한 번 눌렀을 때 배터리가 떨어지는 그 버튼으로 설정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온 버튼에는 다리가 2개 있고 위에 여기 동그랗게 납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리에 연결 안 하고 요 위에다가 연결하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2개가 점퍼가 되는, 그리고 신호가 발생되는 그런 원리라서 이것도 콤, 이 릴레이의 중간 부분 콤에다가는 이쪽 한쪽 다리 연결하고 반대쪽에는 노멀 오픈 자리에 연결해서 2개를 릴레이가 켜졌을 때 2개가 신호가 이제 붙고 리모컨 신호가 발신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뒤에 이렇게 납땜했습니다. 동전 부위에 요 부분이 플러스라서 이렇게 플러스 납땜하고 여기 3.3V 요 플러스에다가 에모스 디오 미니에서 나온 3.3V 여기 점퍼 시켰고요. 마이너스는 밑에 바닥 부분 해서 여기 접지 해서 이 버튼은 그라운드 하고 3.3V는 그냥 동전 건전지 붙이는 곳에다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갭통 테이프 써서 리모컨도 감고 여기 위에다 덮어서 절연될 수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XT60 2개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USB 되면 여기 라우터도 달고 밑에는 이렇게 보드에 전원도 공급하고요. 여기 DC60 단자 이런 데는 이제 블랙박스, 이제 여기에는 여기 DC 단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시 블랙박스의 비풀이랑 그 마이너스 부분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커넥터로 달아서 연결하면은 그 블랙박스도 상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 상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달아놨던 측정기에서 요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제 트렁크 열림 감지로 트렁크를 감지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통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랑 이쪽 마이너스로 통과가 돼버려서 트렁크가 항상 열림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이 방식은 쓰지 않고요. 요 두 개, 여기 트렁크 열림 감지랑 도어 언락 감지를 플러스 신호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럼 보면 여기 트렁크, 도어 언락 감지를 하는 볼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는 요렇게 그 차량 접지를 연결해서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이 플러스에는 이렇게 빗불 상시로 이렇게 선 하나 빼놔서 나중에 상시 연결하면 되고, 이쪽 도어 언락 상태 감지하는 이 플러스에는 12V 릴레이를 써서 연결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10A 짜리인데 굳이 이거 필요 없고 12V 5A 짜리 써도 되는데, 일단 저는 없어서 요거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면 85번 86번 이래서 여기 신호선이죠, 두 개가, 양쪽 두 개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기 도어 언락 상태 감지하는 MF12의 2번 마이너스를 연결할 거고요. 이쪽은 상시 플러스 연결해서 여기 이쪽에다가 점퍼를 시키면 되고, B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여기다 점퍼 시키고, 그리고 여기 30번 중간에는 이렇게 점퍼 시켜서 여기 상시 플러스 선이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왼쪽 부분 여기 마이너스와 85번 86번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 30번과 봤을 때 왼쪽 위에 있는 요 단자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커넥터 연결해서 그래서 결과로 보면 도어 언락 상태가 여기 MF12의 마이너스 신호가 나오게 되면 빗불 신호가 여기 전압 측정 모듈로 들어가서 전압 측정을 해서 문이 잠겼는지 열렸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부분, 그래서 도어 언락 상태 감지랑 여기 트렁크 열림 감지하는 MF12의 11번 마이너스는 각각 12V 요거 릴레이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순정 리모컨으로 차량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기 전에는 순정 리모컨, 시동이 걸린 후에는 MF12 단자에 직접 배선에 신호를 보내서 차량 제어를 할 건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이유가 이제 시동이 꺼진 후에 차량의 순정 리모컨으로 락 버튼을 누르면 이제 30초 뒤에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경계 모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MF12 단자에 언락 신호를 보내도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정 리모컨과 MF12 단자 두 개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배선을 짰습니다. 배선 수정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여기 보드 전원 들어갈 거고, 요 밑에 USB 단자에는 이렇게 LTE 라우터 달아서 통신할 수 있게 작업을 할 거고요. 락 언락 트렁크의 중간, 그러니까 콤 단자죠. 공통 단자에다가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고, 그리고 노멀 오픈, 이 각각의 세 번째 단자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잭 작업해서 차량에서 끌고 와서 연결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어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출력이 되겠죠. 선은 빨간색인데 구분하려고 이렇게 했고, 콤으로 들어온 마이너스 12V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각각 빠져서 락 언락 트렁크를 작동시킬 예정인데, MF12 단자에 25번 핀이 도어 락 버튼이고 락 선이고요. 그리고 MF12의 39번 단자가 도어 언락 마이너스 신호고, 그 트렁크 열림 같은 경우에는 MF12의 5번 핀에다가 이렇게 선 끌고 와서 연결해서 출력으로 마이너스 출력을 해주면 각각 작동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선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빗불 전압과
도어 언락 감지하는 릴레이까지 마무리하고, 여기 추가로 다시 작업한 게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이 여기 리모컨으로 차량을 제어해서 릴레이 연결해서 했던 방식과 이렇게 MF12 단자에 직접 신호를 주는 방식, 두 개 방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둘 다 같이 합쳤습니다. 이유는 이제 차량 리모컨으로 도어 락을 하면 30초 뒤에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경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언락 같은 경우에 언락 쪽으로 마이너스 신호를 줘도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동이 걸리게 되면 차량 순정 리모컨이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그냥 쓰려고 같이 묶어서 선을 이렇게 작업했는데, 여기 락, 언락, 트렁크 여기 세 군데 릴레이에 중간 부분, 각 단자의 중간 부분이 컴 단자, 공통 단자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여기 중간을 이렇게 점퍼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통전되는 상황이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가장 맨 위에 있는 중간 단자에는, 컴 단자에는 차량의 마이너스 접지를 여기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시동이 걸리든 안 걸리든 중간에는 차량의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단자 중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노멀 오픈에는 도어락, MF12의 도어락으로 빠지는, 도어 언락으로 빠지는, 트렁크 언락으로 빠지는 선을 각각 빼놨고요. 이제 리모컨도 같이 보시면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리모컨에 여기 락, 언락, 트렁크 정중앙에 납땜했던 세 개의 선을 여기 똑같이 여기 노멀 오픈, 단자의 맨 마지막 아래 부분 노멀 오픈에 같이 접속시켜 놨습니다. 컴 단자, 그러니까 컴 단자에 연결할 마이너스 부분, 그러니까 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 이 리모컨 마이너스 단자에 납땜을 해놓은 요 선은 한 가닥으로 여기 각각 컴이 점퍼가 돼 있죠. 요 세 개가. 그래서 이 컴 단자 한 곳에다가 같이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MF12 단자에 직접 신호를 주기도 하고, 리모컨에도 신호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여기 리모컨에 3.3V와 3.3V 마이너스 보드에서 나온 요 선 여기다 점퍼해서 여기다 전원을 공급하고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렸을 때 리모컨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시동이 걸렸을 때는 직접 MF12 단자에 신호를 줘서 하는 방식이 지금 방식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릴레이를 또 달아야 되는 게, 두 개를 또 더 달았거든요. 각각 ACC 전원이 들어왔을 때 릴레이가 작동되는 거라 따로 암전류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먼저 여기 릴레이에 직접 연결되는 MF12 단자, 여기 시동이 걸렸을 때만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릴레이가 여기 플러스는 이렇게 하나로 이 양쪽 릴레이 다 ACC로 묶어놨고요. 85번에. 그리고 86번 마이너스에는 차량의 접지, 그리고 정중앙에 여기 컴 단자에는 두 개 점퍼 시켜서 접지가 지금, 차량 접지가 지금 들어온 상태고, 여기 왼쪽에 있는 노멀 오픈입니다. 그래서 ACC가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30번과 연결이 돼서 마이너스 신호가 나가게 돼서 여기 각각 점퍼 시켜놨던 가장 위쪽에 있는 컴 단자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고, 그래서 시동이 걸렸을 때만 여기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가는 컴 단자에 마이너스가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5번에 ACC, 그리고 여기 86번에는 차량의 접지, 시동이 각각 걸렸을 때 여기 30번과 여기 오른쪽 릴레이에 여기 오른쪽은 노멀 클로즈죠. 그래서 ACC가 들어왔을 때는 연결이 안 되고, ACC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연결이 되는 거라서 노멀 클로즈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선 따라가 보면
그 리모컨에 3.3V 아까 여기 연결한 거 있죠? 그래서 시동이 꺼졌을 때 이 각각 두 개가 연결되는데 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3.3V에서 나온 선 그리고 리모컨으로 들어가는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때 리모컨에 전원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두 개의 5핀 릴레이를 사용해서 ACC 전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작동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릴레이는 보면은 이렇게 4개를 사용하게 되네요. 일단 이렇게 해놨고, 요건 이제 캡톤 테이프 감았고요. 여기도 캡톤 테이프 감고 총 이렇게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 뒤에 대전류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줄 생각입니다. 요거는 일단 정리해 둔 모양이고, 일단 수정한 대로 요 빨간색 검은색 선은 시거잭과 여기 펜 냉각 펜에서 나온 ACC 선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시거잭과 펜의 마이너스고, 이렇게 커넥터로 쭉 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검은색 접지, 그리고 도락, 얼락, 그리고 트렁크 열리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커넥터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락, 얼락, 트렁크 배선 연결하면 되고, 차량의 ACC 빗불, 이건 차량 접지, 이건 도어 얼락 상태 감지, 그리고 이건 트렁크 열린 감지, 이렇게 총 8개 잭을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주행 충전기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이런 박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뚜껑이고요. 여기 펜 2개 장착해서 열을 빼줄 거고, 투핀 커넥터로 ACC가 들어오면 작동되게 하려고 여러 작업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일단 잭은 여기 XT90이랑 XT60 헷갈리지 않으려고 다른 커넥터 썼고, 여기 전선은 CB-AWG 남는 게 있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주행 충전기 보시면 여기 EN이라 적힌 데가 ACC 전원이 들어가면 요 주행 충전기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선에다가는 ACC를 이렇게 빼줬고, 차후에 이 모듈인데 요건 뒷부분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CC 선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 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ACC 링터미널 작업해서, 링터미널 규격은 M5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C 여기 링터미널 단자에 납땜까지 했는데, 납땜한 거는 여기 아까 선풍기 투핀 잭에 여기 플러스 선 여기다 ACC 같이 연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요 없는데 일단은 이것 남는 게 있어서 전압 전류계 여기 선 3개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 그 노란색 선이 있는데, 그래서 요 빨간색 선도 여기 EN이라 적혀 있는 요 ACC에 같이 납땜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요 부분은 여기는 지금 인입니다. 들어오는 인풋 선이고, 플러스 연결하고 요 마이너스에다가는 같이 똑같이 이 투핀 잭에 마이너스 납땜하고, 전압 전류계에 여기 검은색 선, 여기 3핀 잭에 검은색 선을 여기 마이너스에다 연결해서, 그래서 ACC 시동이 걸렸을 때 전압 전류계가 표시가 되고 선풍기가 작동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 출력 부분을 봐야 되는데, 출력 부분은 이렇게 플러스 선은 그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되고요. 마이너스 부분만 여기 아웃풋에 요 마이너스 터미널 연결해서 여기 단자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굵은 나사가 있거든요. 여기다 한 군데 연결하시면 되고, 요 밑에 굵은 그 나사에 껴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깥으로 출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출력되는 게 이쪽으로 한 개 연결하시고, 반대쪽은 아웃풋으로 선을 빼줘서 이렇게 커넥터 작업하면 되고요. 전압 전류계 2핀 굵은 선이 빨간색 마이너스 그리고 검은색 마이너스, 요거 보시면, 그래서 빨간색 선은 출력이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 검은색 여기서는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선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전압전류계 관련된 부품은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남는 것도 있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치한 거니까 이 부분은 빼고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뚜껑 덮고 마무리된 모습이고, 여기 타공해서 열 배출하고요. 이 커버는 여기 나사는 M3 나사 사용했고요.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만 줘도 고정이 돼서 이렇게 고정했고, 자, 이거 설치는 원래 운전석 쪽에 그 시트 밑에 설치하려다가 보조석 밑으로 선을 길게 빼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석 쪽에 설치하고 차후에 배터리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블랙박스 전용으로 쓸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K1, K2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AC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도, 2도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2도가 됐을 때, 영상 0도 이상이 됐을 때 ACC를 따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온도 센서고, 요건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ACC 선을 빼서 여기다 연결해 주면 영상일 때, 그러니까 영화의 온도가 아니고 영상의 온도일 때 주행 충전기를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12V 그라운드 이래 있어서, 일단 작동시키려고 여기 두 군데 12V랑 12V 마이너스 넣어줬고요. 그럼 이렇게 켜지는데, 이 액정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온도입니다. 그래서 설정할 거는 이제 인수전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하 온도에서는 충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팅 값을 0으로 하고, 이제 0도 이상이 됐을 때 요 보시면 K1, K0이 있는데, 그래서 ACC를 요 12V에 넣고 이 12V 적혀 있는 것과 K1 이게 두 개를 전선으로 점프 시키고, K0이라 적혀 있는 그 선을 하나 빼서 요거를 주행 충전기에 ACC를 넣어서 신호선으로 쓸 거고요.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세트 버튼이라고 있는데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P0이 나옵니다. 그래서 P0을 누르시고 여기 하이 쿨링, 히팅인가? 그래서 그게 있는데 역시 쿨링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꾹 눌러서 들어오시면 P1이 있는데, P1은 기본적으로 2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를 0도로 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영하에서 0도가 되고, 그때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2, 그러니까 영상 2도에서 여기 K0과 K1이 두 개가 점퍼가 돼서 이제 전원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2로 그냥 그대로 냅둘 거고, 그 다음에 건드려야 될 게
P5라고 있습니다. P5를 들어가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단입니다. 그래서 1로 하면 그래서 0도에서 플러스 2도에서 영상 2도가 됐을 때 1분 있다가 전원 공급을 하게 하는 그 타임 딜레이 기능과 똑같은 기능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최종적인 설정 모드는 P0은 C 쿨링으로 하고 P1은 2도 해놓고요. P1은 1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요거 보여드리려고 일단 P5는 시간을 딜레이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현재 온도는 23.6도인데 여기서 25.6도가 되면 요 릴레이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니까 설정 온도를 바꾸겠습니다. 설정 온도 바꿀 때는 여기 세트 버튼 한 번만 누르셔서 바꾸면 되는데 일단 26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3.6도에서 26도가 되면 여기 손을 잡아서 온도 올려 보겠습니다. 26도 설정해서 28도가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작동이 되고 통전 테스트 해보면 지금 불 들어와 있죠. 그래서 K0과 K1이 이렇게 두 개가 통전이 되고요. 좀 냅둬 볼게요. 26도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스위치가 꺼질 겁니다. 꺼진 거 보이시죠? 꺼졌고, 그래서 이 통전 테스트 해보면 이 두 개가 선이 끊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XT90 단자로 빼놨는데 이건 보조석 밑에 설치할 거고요. 얘를 뚜껑 닫고 요거는 이제 운전석에서 이쪽으로 선을 끌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하고 요거를 요 위에다가 글루건하고 캡톤 테이프로 덮어서 ACC 선만 끌어오면 되고요. 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링터미널 단자하고 납땜해서 한 선 빼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충 정리된 거고 여기 나중에 요 선은 요 위에 캡톤 테이프로 감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V나 ACC가 들어갈 거고 이 GND 그라운드는 이렇게 빼서 여기 점퍼 시킬 생각이고 터미널은 그리고 K1은 여기 12V ACC와 이렇게 선을 하나 따서 두 개를 점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요 K0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래서 ACC고요. 12V 그 K1에 공급을 해주는 거고 요게 K0 선 빼놓은 건데 주행 충전기의 ACC 부분 ACC를 이렇게 연결할 생각이고 주행 충전기 XT90 입력으로 이렇게 끼울 예정이고요. 두 개 빼놓은 이유는 나중에 배터리를 한 개 더 알리에서 세일을 크게 할 때 구매해서 보조석 쪽에 주행 충전기랑 배터리를 한 개 더 추가하려고 이렇게 선을 XT90은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빼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만 사용해서 주행 충전기 일단 한 개 연결하고 주행 충전기에서 나오는 XT60 요거는 이제 운전석 밑에 발판까지 선을 끌고 갈 생각입니다. 이게 다 운전석 밑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고 차라리 보조석 쪽에다 이걸 다 밀어 놓으면 좀 더 보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조석 쪽으로 다 갈 거고요. 차후에 또 주행 충전기를 알리에 싸게 팔더라고요. 하나 배터리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블랙박스 전용으로 또 보조석 밑에 거기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게 USB 라우터, 알리에서 산 USB 라우터인데 꽂는 방향은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방향대로 유심을 이렇게 잡고 이 모양대로
요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세팅하시면 됩니다. 나노 유심과 USB 라우터를 전원을 넣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 USB에 끼우고 이제 와이파이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되는데, 일단 스마트폰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라우터의 아이디가 이제 뜨는데 UFI 뒤에 숫자로 해서 아이디가 검색이 될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비밀번호 123456778로 해서 와이파이 접속하신 후에 위에 보이듯이 192168.0.1로 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설정할 건 여기 설정에 놀랜 기본 설정 누르시고 요 밑에 국가 지역에 여기 한국 ROK로 바꾸시고요. 여기 오른쪽 밑에 응용하다 누르시고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다시 뽑았다가 USB를 뽑았다가 다시 끼우신 다음에 와이파이 접속하고 다시 이렇게 19168.0.1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시 들어오셔서 설정한 거는 요것만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SSID랑 여기 비밀번호 123456778 이 두 개는 ESP홈에서 작성했던 거기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같게 맞춰서 저장하신 다음에 응용하다로 저장하고 요거는 이제 차에 가져가서 라우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한 야물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요 한 개는 이제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되는 이제 와이파이,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 라우터로 이제 와이파이를 받으려고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고, 그래서 집에서 연결할 때는 집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ESP홈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자동차 차 안에서 이제 쓰는 경우에는 여기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밑에 게트웨이 포탈 쪽에 보시면 AP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샵 처리해서 주소 처리하고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MQTT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MQTT 애드온에 브로커 주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덕DNS 홈 어시스턴트에 들어오는 덕DNS 주소를 적어주면 되고요.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이제 MQTT 애드온에서 설정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그 MQTT 통해서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SDA, SCA 같은 경우에는 GPIO 4번, GPIO 5번. 이제 이거는 따로 안 적어도 되고요. 이제 설명하려고 적어 놓은 건데, 이제 D1, D2에 대한 GPIO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 작성하실 때 이제 D1, D2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 GPIO로 적는 게 나중에 덜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ADS112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는 이렇게 밑에 어드레스 이게 버스의 아이디 똑같이 적어주시고, 어드레스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아이디도 뭐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아이디와 요거는 맞춰주셔야 되고요. 밑에는 이제 4채널 릴레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핀 연결했던 D5670번에 연결했던 그 릴레이 스위치 관련해서 적어놓은 스위치고, 요래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 GPIO, 네임과 아이디는 그냥 같게 했고요. 이거는 원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고, 이제 요 부분이 좀 문제인데, 리스토어 모드랑 인버티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구입했던 알리의 4채널 모델은 마이너스로 이제 제어를 하는 릴레이입니다. 보통 이제 그 로우 레벨 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말고 하이 레벨로 조절하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제어되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핀 번호 D5670번은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신호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이제 노멀 오픈과 자동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티드를 쓴 거고, 그래서 부팅을 하게 되면 이 5번, 6번에서는 이제 하이 신호가 나와서 릴레이가 작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인버티드 썼고요. 혹시 가지고 있는 릴레이나 구입했던 릴레이가 그 로우 레벨로 제어되는 게 아닌 하이 레벨로 제어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토어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너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를 해도 이게 초반 전원을 넣고 가동하게 되면 한번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은 릴레이가 마이너스 제어로 될 때 요 두 개를 적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이 레벨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적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D5번 핀은 이렇게 GPIO 14번 로 해서 설정했고, 언락 릴레이 부분도 6번 GPIO 12번 적어주시고, 7번 뭐 0번에 대해서는 GPIO 16번 14번 전부 다 요 옵션은 인버티드랑 리스토어 모드는 그대로 오프로 해서 지정해 줬고요. 이제 전압 측정했던 그 센서 모듈 4개는 ADS에 연결돼서 보면 플랫폼 ADS1로 이렇게 적으시고, ID 그리고 멀티플렉서 이게 이제 A 0번에 연결했던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양식이라서 요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했던 숫자가 있는데 일단 최대치로 6.144 볼트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요거는 업데이트 인터벌을 5분마다 이 전압을 측정하겠다. 이게 기본이 아마 디폴트가 60초 1분일 텐데 그럼 너무 자주 그게 인터벌이 되는 것 같아서 5분으로 설정했고, 단위는 볼트 이런 식으로 했고, 어큐러시 데시멀 이거는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을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필터를 넣은 이유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압 측정 모듈이 5분의 1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12V 같은 경우에는 2.4V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서 값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필터로 5를 넣었고요. 그리고 칼리브레이션도 따로 있는데 저는 전압이 좀 얼추 정확하게 측정돼서 그렇게 안 했는데, 혹시라도 전압 측정값이 맞지 않으시면 필터를 넣어서 측정값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글에서 ESP-OM 필터라고 하면 칼리브레이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자동화 조건을 건 건데, 이제 온 발류 레인지, 그래서 5V 이상일 때 시동이 켜졌을 때죠. 그때는 밑에 스크립이 있는데 그 스크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락 타이머를 스크립을 스탑하고, 그러니까 ACC 요거 B로 요거 5V 이하일 때 작동되는 스크립도 밑에 있는데 그거는 스탑 시키겠다. 그리고 5V 이상일 때 작동하게 하는 스크립을 실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밑에 가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V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스크립 스탑 실행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쭉 이어서 일단 이 센서 부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A1번이고 똑같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배터리 전압 측정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 인터벌은 네버로 했습니다. 그 인터벌 같은 경우에 밑에 그 스크립트 부분에서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ACC 요 파트만 인터벌을 5분 주고, 나머지는 다 인터벌을 일단 여기 기본 적는 구성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5 곱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했고요. 요거는 이제 A2 이제 트렁크 열림 신호, 이제 전압 측정했을 때 요건 또 이렇게 작정했고, 아이디랑 비슷하게 했고요. 도어 열림 A3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인데 아까 위에서 말씀 못 드렸던, 그래서 도어 락 타이머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모드는 싱글로 하고, 그래서 1분 있다가 도어 락 버튼을 하겠다. 그래서 위에 다시 가서 보면
이제 5V 아래로 왔을 때 여기 스크립트 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 시동을 걸고 차 시동을 껐을 때 5V 아래면 1분 뒤에 차 문을 닫겠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차 문 닫게 하려고 이렇게 설정 하나 해놓은 거 있고요. 혹시 까먹고 차 문을 안 닫게 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밑에 스크립트를 썼고, 그리고 밑에 요 스크립트 이제 5V 이상일 때, 여기 5V 이하일 때 요거 보시면, 그래서 5V 이상일 때는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루프처럼 반복해서 동작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컨디션 조건 걸어서 여기 센서 아까 A0 이제 ACC 전압이죠. 이제 ACC 전압이 5V 이상일 때 컴포넌트 업데이트. 그래서 인터벌을 안 줬던 이유가 그 ACC 말고 인터벌 안 줬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렸을 때는 2초마다 이 컴포넌트 이 전압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수치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에는 5V 이상이죠. 이게 5V 밑으로,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2초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을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V 이하일 때 while 컨디션으로 해서 5V 이하일 때는 이거를 수행한다는 거고, 5V 이상이 됐을 때는 이 동작들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5V 이하일 때 컴포넌트 업데이트하고 여기 30분마다, 그래서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30분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게 인터벌, 흔히 말 인터벌을 이런 식으로 준 거고요. 스크립트 활용해서 루프문을 좀 짰습니다. 그리고 밑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버튼이죠. 이제 이 버튼을 통해서 락과 언락 이런 식으로 다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든 거고, 가상 버튼이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기 스위치가 아까 릴레이죠. 그 릴레이 락 릴레이가 오픈되었다가 400ms 후에 스위치를 끄겠다. 그러면 이 한 번이 이제 문을 닫는, 차 문을 닫는 이제 버튼 한 번 클릭의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1초 있다가 컴포넌트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잡아놨고, 1초 후에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전압이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잡아놨고, 그 다음에 도어 언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언락 부분의 릴레이 스위치를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잡았고, 1초 뒤에 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그리고 트렁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릴레이 열고, 트렁크 버튼은 한 번 클릭으로는 잘 안되죠. 꾹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열린 상태로 3초간 있다가 그 릴레이를 다시 닫는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킬 스위치, 그것도 아까 리모컨 연결한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온오프에서 한 번에 클릭 효과를 만들고, 또 업데이트, 컴포넌트 업데이트 쭉 해놨고요. 이것도 똑같이 1초 뒤에. 그리고 이제 원격 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한 번이 언락 한 번 누른 효과죠. 그리고 또 딜레이 줬다가 두 번째, 딜레이 줬다가 세 번째. 그래서 언락 3번 누르고 5초 안에 3번 누르면 시동이 걸리니까 이렇게 시동 걸고, 그리고 여기도 좀 수정을 했는데 보시면 이 원격 시동 다 걸고 나서 딜레이 2초 있다가 리핏으로 했습니다. 카운트 3번 반복을 해서 여기 각 컴포넌트 업데이트 버튼 딜레이 1초 요거를 3번 반복해서 차 시동 건 거를 감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동이 걸렸을 때 카 도어 언락 버튼을 한번 누르는 이유가, 설치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원격 시동 걸린 후에 한 20초 정도 이제 어떤 반응이 없으면 도어가 락이 돼 버려서 이렇게 언락 버튼 한번 누르는 구문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원격 시동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도 차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 버튼은 그냥 여기 업데이트 버튼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카 업데이트 버튼에서 그냥 이 전압 측정 모드 요거다 구문 그냥 반복해서 적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그 ESP홈에 올린 구성 요소들을 요즘 대시보드에 꺼내놨는데요. 이제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실행이 되고, 버튼은 따로 아까 그 야물 파일에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여 밑에는 지금 전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로 한번 넣어 보면, 먼저 한 10V, 딱 10V 한번 맞아. 10V일 때는 이렇게 나름 정확하게 찍히네요. 그럼 12V 정도 되면 따로 수정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동되는 부분은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요. 여기 대시보드 꾸며 놓은 건데 요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원격 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만들어 놨던 요 스타트 버튼 구성 요소로 잡고, 요거 여기 ACC 전압을 기준으로 구성 요소 센서 부분 언베일러블 연결이 끊겼을 때는 그냥 이렇게 원격 시동 한글로 적히고, 이제 ACC가 5V 이상 때는 시동이 켜졌다. 그리고 5V 이하 밑으로 미만일 때는 시동이 꺼졌다 라는 글자가 표시되고요. 이제 두 번째 줄 여기 라인에 여기 연결 끊김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이 if 이래 걸어서 unavailable 나오면 연결 끊김, 요 이외에는 더블 탭, 이제 잘못 누르면 시동이 걸리니까 여기 작동 모드는 여기 더블 탭으로 했습니다. 더블 탭에 토글로 해서 요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걸로 그래 설정했고요.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머시룸 카드 관련해서 그거 아이콘 바꾸는 거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CC unavailable 연결이 끊겼을 때는 자, 요 X자 표시가 나오고, 뭐 5V 이상, 5V 초과 5V 미만일 때 이렇게 다른 아이콘 표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뭐 요 버튼 4개 버튼인데, 여기 업데이트 버튼, 이 업데이트 버튼, 그 이전에 구성 요소 전압 모듈로 체크하는 게 총 4개였죠. 그래서 그거 하나 묶어 놓은 그 버튼 실행하는 걸로 했고요. 여기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다른 건 없고요. 동작은 전부 다 더블 탭으로 설정해 놓은 거 있고, 옆에 킬 스위치 요 부분은 요것도 토글 버튼, 킬 스위치 토글 버튼 만들어 놨던 그걸로 구성 요소 잡았고, 아이콘도 다 똑같고요. 5V 이상, 5V 미만 연결이 끊겼을 때에서 각각 아이콘 잡아놨고, 이것도 동작은 더블 탭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도 배터리 보시면 요거는 카 배터리 A1 거기 ADS111로 A1번 구성 요소고, 요것도 똑같이 B뿔 연결해 놓은 그 연결이 끊기게 되면 연결 끊김. 나머지는 요건 스테이스, 요거 이제 표현 방법인데, 여기 전압, 배터리 전압을 표시해주는 구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배터리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는 단위,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이건 따로 동작은 없습니다. 여기는 ACC 전압 표현할 때, 그래서 이건 A0 카 ACC로 잡아놨던 구성 요소 센서 부분이고, 똑같이 ACC unavailable이면 연결 끊김, 그리고 여기는 ACC 전압을 표현하는 구문이고요. 스테이스로 해서 표현했고, 두 번째 여기 줄 라인 보면 여기는 락 버튼, 언락, 드렁크 해서 락 버튼 구성 요소 잡고 똑같이 더블 탭으로 작동하고,
이 부분도 이전 부분과 다 똑같습니다. 그림을 지정해서 아이콘 변화시켰고요. 언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하신 아이콘은 검색해서 그 이전 영상에도 그 주소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원하는 아이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렁크 버튼도 여기 구성문서 잡아서 더블 탭으로 실행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럼 이렇게 구성문서 만들어졌고, 자동화도 따로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일단 요건 비활성화 시켜놨네. 보시면 연결 끊김이고, 이거는 연결 성공. 전 조인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어서 그걸로 메시지를 받으면 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동화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카 ACC 부분이 근데 또 사용부가 언베일러블 됐고, 그게 10분간 유지되면 연결 끊긴다는 트리거를 만들어 놨고요. 연결 성공은 이제 ACC 사용 불가해서 요거는 선택 안 하고, 그래서 연결이 됐을 때 연결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받을 거고, 요건 시동 온. 그래서 ACC의 전압이 5V 초과가 되면, 그게 3초 이상 유지되면 시동이 걸렸다는 메시지를 받을 거고, 배터리 저전압, 요거는 이제 카배터리 B불 전압이 12.2로 잡아놨습니다. 12.2 밑으로 떨어지고 그게 3분간 유지가 되면 메시지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밑에 동작은 그래서 연결 끊김, 위에 잡아놓은 트리거 아이디, 여기 보면 트리거 아이디 있죠? 요래 각각 다 지정해 놨는데, 요렇게 연결이 끊김, 요거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동작은 요거는 요런 식으로 send notification join, 요것도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그 조인 메시지가 오는 건데, 조인 메시지가 올 때 시간 부분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연 5월1 시간 분 투로 해서 현재 요 메시지가 오는 시간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연결 성공했을 때는 똑같이 위에 트리거 아이디 연결 성공 트리거 잡아주고, 메시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 성공하고 시간, 요 부분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받는 거고, 공격 시동이 걸렸을 때도 걸린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여기 시동 온 위에 잡아놓은 트리거, 그리고 메시지는 이렇게 시동 온 땡땡 하고 시간 그대로 뒷부분에 표현될 수 있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배터리 저전압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아이디 배터리 저전압, 그리고 B불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배터리 전압이 12.2 미만이고 여기 3분간 유지되었을 때라고 트리거를 잡았고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전압 조건을 걸었는데, 당연히 요 위에 적어놓은 여기 배터리 전압, 저전압, 트리거 아이디 하고 엔드로 해서, 그러니까 B불이 5V 초과할 때라는 조건을 같이 잡았습니다. 여기 이유가 이제 이 동작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전압이 됐을 때 위에처럼 똑같이 배터리 저전압 상태, 그리고 스테이스 이렇게 구문 적어서 배터리 전압을 확인하고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고요. 메시지 온 시간, 여기 토글 버튼 프레스라고 해서 킬 스위치 버튼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2 미만으로 떨어지고 3분간 유지됐을 때 킬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 그 배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화를 잡았는데, 요게 요 조건을 5초가 이런 식으로 잡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킬 스위치를 그냥 실행하게 되면 배터리 당연히 0V가 되겠죠. B불이 0V가 되고 요거 동작이 실행이 되어 버려서 다시 킬 스위치가 여기 토글이 돼서 다시 배터리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방전을 위해서 배터리를 끊었는데 다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일단 홈 월 상태에서 꾸밀 수 있는 건 대시보드랑 자동화 요래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넷 쪽 플러스에서 저 실내로 플러스 선을 유입하기 위해서 일단 바퀴를 탈거하고 저 휀다 쪽 커버를 벗기겠습니다. 리무버와 그 드라이버 이용해서 저 안에 있는 클립들을 다 빼내고요. 휀다 쪽에 다 나사를 풀고 나고 저 밑에 부분에 나사 2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풀어 주시면 커버를 이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고무 주름감 쪽으로 실내로 전선을 유입하면 됩니다. 순정 라인을 따라서 저 빨간색 저 굵은 선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서 배터리까지 올리면 됩니다.
고정 클립은 이전 트렁크 작업할 때 썼던 개선된 클립으로 썼고요. 이전 클립은 탈거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왕 교체해 주실 거 개선된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까지 올린 플러스 선은 밑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M8 사이즈의 링 단자 작업해 주시고요. AN을 퓨즈에다가 50에서 60A 짜리 퓨즈를 걸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링 단자 작업한 접에서는 다 설치한 후에 최종 마지막 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 익스펜더 튜브를 깜빡하고 안에서 재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까지 가는 이 전선을 이 보호 튜브를 씌워 주시고 선을 저 안으로 인입하시면 되고요. 두 번 작업하지 않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튜브를 씌워 두고 하시면 됩니다. 튜브가 생각보다 잘 안 밀려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철사를 여기 끝에 연결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들어가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서 튜브 씌워 준 거고요. 차량 발판 쪽 저쪽 부분에 이제 터미널 연결해서 8AWG 접지선을 끌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본넷 레버 쪽에 있는 MF12 갈색 커넥터고요. 요거 뽑으실 때는 저기 손으로 누르시고 갈색 저기 부분을 위로 제낀 다음에 커넥터를 빼야지 이게 커넥터가 빠집니다. 처음에 잘 안 빠지실 텐데 누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제끼다 보면 빠질 겁니다.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MF12 저희 커넥터에 저 빨간 동그라미 5군데를 선을 따와야 되는데요. 저희 왼쪽 사진에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 있죠. 저런 식으로 배선의 중간을 까서 이제 중간에 조인트 해서 절연 테이프 감고 이왕이면 케이블 타이도 같이 감아서 잘 풀리지 않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터미널 단자에 연결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8AWG로 끌고 온 배터리에서 끌고 온 플러스 차체에 접지시킨 접지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조석에서 끌고 온 이제 10AWG 전선을 링 터미널 작업해서 각각 연결해줘서 보조석으로 넘길 거고, 요 두 개 선은 이제 차체 마이너스랑 상시 빗불 전압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링 터미널 달아준 거고, 이 부분은 MF12 단자에서 끌고 온 베르도에서 봤듯이 필요한 것들을 끌고 와서 여기 키 커넥터로 연결해 준 겁니다. 이 두 개씩 다 분기시킨 거는 나중에 또 추가 작업 요번에 말고 나중에 차후에 할 게 있어서
노래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서 저기 운전석 밑으로 넣어서 마무리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배선을 깔 때 그 스트리퍼로 하다 보면 저 MF12 저쪽 배선이 좀 얇아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깔 때는 그 라이터로 선을 달궈 주신 다음에 손으로 살짝 벗겨 주시면, 양쪽으로 벗겨 주면 그 배선을 좀 쉽게 벗길 수 있으니까 스트리퍼로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라이터로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벗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배선 조인트 할 때는 영상에서 보이듯이 저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아래로 한번 감고, 또 크로스해서 위로 올려서 다시 아래로 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옆으로 돌돌 말아서 감아주면 좀 튼튼하게 고정되니까,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영상 찍었습니다. 제런 테이프 감아주고요. 풀리지 않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주시면 웬만한 배선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작업할 때 킬 스위치를 이제 작동해서 전기를 끄고 있는데, 요거 퓨즈 박스 찾기 위해서 다시 전기 연결하고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시계 퓨즈가 ACC인데 테스트 위해서 롱노즈로 퓨즈를 뽑았습니다. 순정 접지 자리에 집게를 물리고, 시동이 꺼져 있어 테스터기 양쪽을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CC ON, 그러니까 키 ON까지 돌려놓고 테스터기를 찍어보면 오른쪽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이 입력입니다. 그래서 그 퓨즈 다리에 걸 때 부하 쪽에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왼쪽에다가 전선을 감고 퓨즈를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터기 진행할 때 그냥 불이 들어오지 않는 쪽에 전선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 전원 퓨즈도 똑같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퓨즈를 빼낸 다음에 저렇게 테스터기를 찔러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선을 감으실 때는 저기 오른쪽 다리와 쇼트 나지 않게 잘 감아 주셔야 되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퓨즈 박스, 이제 제가 찾아 놓은 것들인데, 그래서 빨간색 밑줄로 되어 있는 것은 키를 ACC ON 까지 돌렸을 때 이제 연결이 되는 퓨즈고, 그 파란색 밑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시 전원, 그러니까 시동이 꺼져 있어도 연결이 되는 선들입니다. 밑줄 꺼지지 않은 부분들은 직접 테스트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저게 두 개 스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쪽은 이제 ACC ON 했을 때 들어오는 퓨즈고요, 하나는 상시 퓨즈일 겁니다. 그래서 정 자리가 없으시면 저 부분에다가 테스터해서 상시나 아니면은 ACC 그 전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 옆에 있는 나사를 풀고, 여기 틈새 사이에다가 일자 드라이브를 넣어서 살살 제끼시면 탈거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가는 10AWG 저 배선은 저렇게 노란색 보호 튜브를 씌운 다음에 자석 밑으로 저렇게 빼서 끝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렇게 밑에 스텝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놨는데, 저쪽으로 집어넣어서 반대쪽으로 선을 넘겨 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 선은 이제 ACC 선으로 쓰는 건데, 이제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ACC 선 넘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조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는 주행 충전기 출력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2AWG로 했는데 14AWG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선을 넘기려고 구멍을 한 개 더 뚫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듯이 결론적으로 이제 양쪽 운전석 보조석으로 넘어가는 선은 저 파란색의 색깔의 ACC 선, 10AWG 플러스 마이너스 선, 그리고 저 같은 12AWG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 총 5가닥이 운전석과 보조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넘길 때는 저 철사를 저렇게 선에 묶어서 이제 철사를 잡아당겨서 운전석 쪽으로 넘겼습니다. 운전석 아래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터미널에 연결할 10AWG 배선입니다. M8 사이즈의 링 터미널을 사용했고요. 운전석 아래까지 끌고 온 배터리의 플러스, 그러니까 8AWG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온 터미널을 이제 절연지와 개통 테이프 이용해서 절연시키겠습니다. 혹시 차체나 이런 데 부딪히면 쇼트 날 수도 있으니까 예방상 이렇게 붙여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전에 이제 밸런스 케이블까지 다 작업된 배터리를 아래 부직포, 그러니까 찍찍이 붙여서 운전석 이제 구석에다가 놓겠습니다. 파워탭 아래에도 저렇게 까슬까슬한 찍찍이 붙여주시고요. 파워탭에 대전류 단자에 연결할 12AWG 플러스 마이너스 선도 M8 사이즈의 링 터미널을 압착시키시면 됩니다. 여긴 보조석 쪽이고, 여기 온도 스위치랑 터미널 있는 곳에다가 여기 운전석에서 온 10AWG 여기다가 연결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ACC 선, 요것도 끌어온 ACC 선도 연결하면은 여기는 끝나고, 그리고 나오는 출력 쪽에다가 터미널에서 나온 XT90 단자, 그리고 온도 스위치에서 나온 ACC 전원을 주행 충전기에 연결하고요. 주행 충전기에서 나가는 출력선은 저렇게 또 커넥터 연결해서 대전류 단자 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총 배선은 끝났고요. 시동 켜고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켜고 지금 이제 충전되는 양 보이고 있고요. 지금 도어 락 상태인데 도어 연락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트렁크 작동해 보겠습니다.
원격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킬 스위치가 켜져 있어서 배터리 전압이 0V로 뜨는데 킬 스위치를 한번 꺼 보겠습니다. 끄면 이렇게 배터리 12.69V로 현재 배터리 전압값 볼 수 있고요. 다시 온 시키면 킬 스위치를 온 하면 이제 배터리 전압값이 0V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끄겠습니다. 시동이 꺼진 후 80초 후에 도락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